이 이상하고 거의 신비로운 역설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관심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할수록 그 관심은 더 빠르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열린 책처럼 드러내면 그는 갑자기 그 책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당신이 늘 곁에 있는 믿음직한 존재가 되면 그는 당신을 배경의 일부, 없어서는 안 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장식품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배신보다도 더 많은 마음을 아프게 한 잔인하고 조용한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당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사랑합니다. 당신은 신경 씁니다. 당신은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바로 이 점이 당신이 따뜻함으로 간절히 좁히려 했던 차가운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친밀함에 대한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진실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진정한 멈추지 않는 끌림이란 끊임없는 존재감이 아니라 올바르고 의식적인 부재에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게임도, 조작도, 차가운 계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심오한 심리학적 법칙이며 칼융이 영혼의 연금술이라 부른 신성한 변형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입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시간조차 초월하는 힘으로 당신 곁에 끌어당기려면 먼저 그것을 놓아주어야 한다는 원리죠. 분노도 원망도 아닌 주권을 가진 여왕 같은 자신감으로 당신 주위의 중력장 자체를 바꾸는 힘으로 말이죠. 이 지식은 불편함을 줍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모든 것과는 반대이기 때문이죠. 사랑을 위해 싸워라. 내 감정을 보여라.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어라.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단순히 그의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레이더, 그의 영혼과 무의식의 레이더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그를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침묵이 마치 종소리처럼 그가 잃어버린 것, 아니면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너무 가까이, 너무 쉽게, 너무 잘 이해해줬을 때 결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중심, 내면의 왕좌로 가는 지도이며 이 여정을 마치고 나면 그는 단순히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세계가 없으면 자신의 세계가 회색이고 불완전하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가장 깊고 가장 원형적인 수준입니다. 이제 아주 솔직해집시다. 거리두기라는 생각 자체가 정말 두렵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뒤흔듭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조작쫓고 쫓기는 유독한 게임, 잔인한 냉정함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를 무시하라는 의미로 배워왔습니다. 바쁘다는 걸 보여주려고 몇 시간 동안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찍은 사진을 올려서 그를 질투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자아에 값싸고 얕은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의 아드레날린을 치솟게 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깊고 거의 신비로운 끌림을 절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은 결핍에서 통제하려는 절박한 욕구에서 나오기 때문이지 내면의 충만함과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위조 지폐와도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결국 실망만 안겨줍니다. 올바른 거리두기는 어떤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존재 상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칼융은 우리의 정신이 저항할 수 없이 온전함, 즉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개별화의 과정을 추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자주
여성으로서 이 온전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려고 하며 우리의 기대를 그에게 투영하고 그 안에 녹아들곤 합니다. 당신은 그의 온기, 수용, 감정적 안정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줍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가장 좋은 면과 의미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당신은 그가 자신의 아니마, 즉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이상화한 여성상을 투영할 수 있는 완벽한 스크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실히 이 역할을 수행하는 한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고 복잡하며 다면적인 당신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해내는 역할에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비친 자기 자신의 편안한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연금술이 시작됩니다. 올바른 거리두기란 당신이 의식적으로 조용히 그리고 아무런 드라마 없이 그 투영의 스크린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기능이 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더 이상 24시간 내내 감정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켜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에너지의 원천이기를 멈춥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현실 속 그 순간 진공 상태가 형성되고 당신의 끊임없이 따뜻하고 달래주던 존재가 있던 자리에 울리는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바로 이 공허함, 이 갑작스러운 냉기가 그로 하여금 처음으로 진정으로 당신을 보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그는 당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구, 자신의 바람, 자신의 안락함만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 공허함을 들여다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뚜렷한 윤곽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제공했던 편리함, 저녁 식사나 깨끗한 셔츠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당신의 본질 자체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 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당신의 에너지.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넘쳐났으니까요.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적 위생입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성한 중심으로의 귀환입니다. 당신이 그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에게 끌려가던 것을 멈추고 관계에서 익숙했던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강력한 중력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진짜 질량을 찾은 행성처럼 당신은 쫓지 않고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침묵에 대한 두려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바로 이 두려움을 통과함으로써 당신은 남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바로 그 힘, 즉 완전히 자립한 여성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 자신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하지만 의식적으로 그와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여성만큼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충만함에서 비롯된 선택이며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는 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바로 그 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변함없는. 당신은 구석구석을 밝혔고 편안함을 느끼게 했으며 그의 두려움과 불안의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그는 이 빛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것들, 자신의 길, 자신의 욕망을 보기 위해 그 빛을 이용했을 뿐이죠. 그 빛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충격이나 소란 없이 그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전구를 깨뜨리지도 않았죠. 당신은 그저 자신의 등불을 들고 잊혀진 꿈과 책, 그리고 열정이 가득한 당신의 넓은 집의 또 다른 방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읽으러 떠났고 그의 방에는 짙은 땅거미가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빛은 어디로 갔지? 그러다 점점 불편함이 커집니다. 그는 전에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자꾸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색빛이고 낯설고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그는 빛이라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등불, 그 따스함, 그 독특한 모양, 그리고 그것을 쥐고 있던 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한 추상적인 밝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그 근원 자체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올바른 거리두기는 그를 괴롭히기 위해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밝게 빛나는 방, 당신만의 풍요로운 세계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에너지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그의 존재와 완전히 무관할 정도로 깊고 풍부한 의미로 채웁니다. 그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미술 전시회에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술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 예술을 느낍니다. 그것에 대해 일기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힘이 되는 원을 만들고 지혜를 나누는 여성 커뮤니티를 만들어 험담이 아닌 지지를 주고받습니다. 단순히 일이나 취미에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담한 목표를 세웁니다. 당신은 그 분야에서 숙련의 경지에 오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시간도 휴대폰도 잊게 됩니다. 혼자 저녁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식처럼 만듭니다. 아름다운 그릇, 촛불, 맛있는 음식으로요.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흥미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가, 춤, 긴 산책. 이제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신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당신의 가치는 그에게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는 자신에게 얼마나 몰입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는 당신의 세계가 그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세계는 넓고 흥미로우며 스스로 자립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매혹적이기도 합니다. 융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억누르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격의 일부 말이죠. 그의 그림자는 아마도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숨겨진 불안감, 그리고 당신의 인정과 보살핌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의존일 것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는 한, 당신의 사랑은 따뜻한 담요처럼 그의 그림자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당신이 거리를 두면 그 담요를 걷어가 버리고 그는 자신의 영혼이 어스름한 황혼 속에서 내면의 악마들과 홀로 남겨집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빛을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탐색의 과정에서 그는 결국 이런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나의 빛이었던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이제 그의 질문은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이제는 내가 익숙하고 편리하게 쓰던 등불은 어디 있지? 가 아니라 자신만의 매혹적이고 꺼지지 않는 불을 지닌 이 신비로운 여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는 이제 단순히 당신의 온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세계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이 책을 읽고 있는 바로 그 방으로 초대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밀고 당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반쪽이 필사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하고 빛나는 세계가 만나 끝없이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오직 혼자 있을 용기, 거리를 두는 용기, 그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한 용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의 돌아옴은 이 위대한 내면의 여정에서 따라오는 기분 좋은, 피할 수 없는 부수 효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이 길은 장미꽃잎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두려움의 파편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서는 폭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심과 공황의 쓰나미, 그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올 겁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공황의 목소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당신 머릿속에서 소리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가 이걸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고 떠나버리면,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더 단순하고 더 수능적인 사람을, 만약 이게 끝이라면,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나라면, 이 두려움은 단지 당신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여성들에게 남자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온 모든 세대의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물려받은 조상들의 두려움입니다. 압도적인 죄책감. 당신은 마치 괴물, 이기적인 짐승, 배신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속삭일 겁니다.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을 생각할 수 있지? 당신의 침묵과 거리감이 그를 상처 입힐 거야. 착한 여자는 그런 짓 안 해. 이 죄책감은 사회와 당신의 성장 과정이 당신을 봉사의 짧은 사슬에 묶어두기 위해 뿌리 깊게 심어놓은 가장 강력하고 교묘한 통제장치입니다. 존재적 외로움. 당신이 한 발 물러선 뒤에 찾아오는 침묵은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귀를 멍하게 할 정도로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을 그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고 그의 말을 분석하고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다음 만남을 계획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침묵은 공허함으로 울려 퍼질 것이고, 그 침묵을 깨고 싶다는 유혹, 별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싶다는 충동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거의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바로 이 시점, 이 내면의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내적 고통을 멈추기 위해 익숙한 행동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융이 말했듯이 바로 그림자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하는 그 순간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고통이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장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인정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폭풍을 견딜 힘을 찾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그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그를 통해 정의되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게 두면 그것은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강하고 온전하며 자립적인 새로운 자신을 과거에 불안했던 자신보다 훨씬 더 좋아하게 됩니다. 죄책감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깊은 책임감으로 변합니다. 그 책임감은 그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내면이 충만한 이 상태에서만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희생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을요. 그리고 귀를 멍하게 하고 아프게 하던 외로움은 축복받은 풍요로운 고독으로 변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그의 목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깊고 현명하며 오랫동안 잊혀졌던 당신 영혼의 목소리를요. 당신은 다시 한번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타협과 우리라는 단어 아래 두껍게 묻혀있던 당신 안의 관심사, 욕망, 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 그는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간절히 초대받고 싶어하는 신비롭고 매혹적이며 자립적인 하나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생존을 위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입장이 되어 이 과정을 그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그가 익숙하게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당신의 에너지의 부메랑이 갑자기 궤도를 바꿔 강력하게 돌아오기 시작할 때 그는 무엇을 느낄까요? 1단계, 혼란과 부정. 그가 익숙했던 세계가 흔들립니다. 항상 자신을 인정해주고 따뜻함을 주던 원천이 갑자기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안녕, 잘 지내?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절박함이나 이모티콘이 가득한 게 아니라 차분하고 친근하게 답합니다. 그가 전화를 걸면 당신은 바쁘다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 전화를 걸지만 목소리에는 더 이상 설렘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착하거나 애원하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고 단단하며 차분해졌습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그냥 바쁜가 보네. 혹은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지. 내일이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2단계, 짜증과 자존심에 상처가 생깁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혼란은 짜증으로 바뀝니다.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그녀를 위해 한 게 얼만데 누가 자기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그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네.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참, 어제 제시카를 우연히 만났어. 정말 멋져 보이더라. 혹은 당신을 익숙하고 통제 가능한 역할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약간의 드라마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는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의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대며 예측 가능한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버튼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관찰만 합니다. 3단계, 불안과 집착적인 호기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의 전략이 모두 실패한 거죠. 그의 짜증은 점점 커지는 불안으로,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호기심으로 바뀝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에게 뭐가 달라진 거지? 왜 더 이상 나한테 달려오지 않는 거야?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익숙했던 패턴에 길들여진 그의 뇌는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치 탐정처럼 변합니다. 당신과의 마지막 대화들을 분석합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순간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깁니다. 이제는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단서를 찾기 위해 당신의 SNS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가 이미 다 읽어버린 책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예측 불가능한 스릴러로 변했습니다. 그는 다음 장에 뭐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고 그게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4단계, 이상화와 향수의 단계입니다. 정신은 공백을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의 부재가 만들어낸 그 빈 공간에 그의 상상력이 새로운, 더 멋진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의 단점, 그리고 때때로 당신이 너무 집착했던 순간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당신의 미소, 웃음, 지혜, 친절함만을 떠올립니다.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그의 눈에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편리함에서 오는 지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이고 생생하며 현실적인 무언가에 대한 날카롭고 거의 육체적인 향수입니다. 융이라면 이 순간에 투사의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필요를 당신에게 투사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꿈을 당신에게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가 결핍한 온전함, 그리고 어쩌면 은밀히 두려워하지만 그의 영혼이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바로 그 자유의 상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메랑은 비행을 완성합니다. 그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진심으로 노력합니다. 그는 당신이라는 신비를 풀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상황을 장악한 주인처럼 자신이 두 팔 벌려 기다림을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는 학생으로 간청하는 이로 그리고 자신의 빛나는 왕국을 소유한 여성을 갑자기 목격하고 적어도 거주 허가증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남자로 다가옵니다. 이제 그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필요가 아니라 힘에서 이 선택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그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점에서 시작하는 관계는 또 다른 중독의 드라마가 아니라 두 명의 자유롭고 강인한 개인이 맺는 연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해서 말이죠. 이 부메랑 효과가 일회성 요령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영구적인 결과를 주는 약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의 중심, 당신의 왕좌를 매일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결과, 즉 그의 재회와 더 커진 관심을 얻은 후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긴장을 풀고 다시 예전의 익숙한 패턴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시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다시 그에게 자신을 녹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리모컨을 다시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막 손에 돌아온 부메랑은 다시 날아가 버립니다. 이 순환은 반복됩니다. 매번 반복될수록 더 고통스럽고 굴욕적으로 변합니다. 진정한 거리두기의 숙련은 그것이 당신의 본질, 두 번째 천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첫째로 항상 당신만의 삶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취미, 친구, 커리어, 그리고 영적 성장. 이것들은 그가 곁에 없을 때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 정체성의 필수적이고 신성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왕국이고 당신의 왕좌이며 그의 옆에 있는 접이식 의자에 앉기 위해 결코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당신의 왕국의 귀한 손님으로 초대될 수는 있지만 결코 유일한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감정적 주권을 지키세요. 그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당신의 하루까지 자동으로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의 문제가 당연히 당신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공감하고 지지하고 곁에 있을 수 있지만 그와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등대이지 또 다른 침몰하는 배가 아닙니다. 등대는 해안에서 꾸준히 빛을 비춥니다. 등대는 폭풍 속으로 몸을 던져 바위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셋째, 침묵과 정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하고 살아있는 관계에는 항상 친밀함과 거리감의 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정적을 바쁘게 채우거나 의미 없는 수다로 메우거나 더 나쁘게는 신문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이제 나 안 사랑해. 이런 정적을 즐길 줄 아세요. 이 시간은 관계가 숨을 쉬는 순간입니다. 이 숨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세요. 이 침묵 속에서 깊이가 태어납니다. 넷째, 자신의 에너지를 신성한 자원으로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은 무한한 원자력 발전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 주의력, 시간, 이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피곤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충전이 필요할 때는 자신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의 자원과 경계를 존중하는 여성은 남성에게서 깊고 무의식적인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시간과 관심이 요구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얻어야만 하는 소중한 선물임을 직감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원칙대로 살면 부메랑 효과가 당신의 자연스러운 중력이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힘이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은 너무나 강하고 안정적이며 자족적이어서 그를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에 대한 진심 어린 감탄으로 그를 붙잡게 됩니다. 칼융은 개별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의존도, 차가운 독립도 아닌 성숙한 상호 의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 명의 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각자의 합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함께하기로 선택하는 신성한 결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호 의존에 도달하려면 건강하고 의식적이며 흔들림 없는 독립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올바르게 거리를 둘 때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독립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깊은 결합이 가능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또 다른 반쪽을 찾는 반쪽이 아닙니다. 당신은 또 다른 우주를 초대하는 하나의 우주가 됩니다. 정말로 그 초대는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렬해지는 끌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상적인 열정이나 편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비에 대한 깊고 무한한 존중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큰 신비는 바로 풍요롭고 자립적인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에게 5번째 문자를 연달아 보내고 싶은 익숙한 불안감이 들 때 그가 갑자기 제안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당신의 중요한 계획을 취소하고 싶을 때 그의 전화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인생 전체를 멈춘 자신을 발견할 때 멈추세요. 잠시 멈춰서 보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소중한 에너지를 다시 내게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쩌면 영혼이 노래하는 음악을 들으며 혼자 산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꿈꿔왔던 아르헨티나, 탱고나 이탈리아어 수업에 마침내 등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닌 나에게로 관심의 초점을 돌리는 어떤 행동이든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것은 올바르고 신성한 한 걸음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이 편리하고 항상 곁에 있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 안에 길들여진 두려움은 통제권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속삭일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은 언제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영혼은 진정한 힘이 고요함에 있고 진짜 매력은 자립에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모두에게 맞는 길은 아닙니다. 이 길에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말들에 마음이 울렸다면, 알아차림의 불꽃과 씁쓸한 진실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메아리가 아니라 목소리가 되고 반사가 아니라 빛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부메랑 효과라는 위대한 변혁의 마법을 직접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전에 불안하고 의존적이던 자신과 멀어질수록 그 남자도 세상도 당신이 되어가는 새롭고 온전하며 평온하고 자유로운 여성에게 더 강하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이자 영혼의 법칙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딱 맞는 순간에 닿았다면, 당신 안에 인식과 결심의 불씨를 지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여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표시로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부메랑이라는 키워드를 남겨보세요. 이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대한 선언이자
이 길을 의식적으로 걷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채널을 구독해서 심리와 영혼의 깊은 여정을 함께 이어가요. 여기서 전하는 모든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의식, 곧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의식입니다.